집의 현관은 사람의 얼굴과도 같은 중요한 공간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재물운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운과 재물이 집 안으로 자연스럽게 퍼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잘못된 관리로 인해 현관에 머물거나 아예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좋지 않은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 가족들의 에너지를 빼앗아 건강을 해치거나 재물을 탕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돈이 쌓이고 운이 들어오는 현관 풍수뿐만 아니라 반대로 집안의 운을 막고 재물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최악의 현관 풍수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함께 오가는 길목과 같은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운이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풍수지리학을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부르는 현관 풍수. 첫 번째 원칙은 밝은 현관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충분히 밝은가요? 간혹 형광등이 나갔음에도 불편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가장 먼저 재물운을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밝고 환한 얼굴로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과 어둡고 칙칙한 얼굴로 맞이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맑은 공간에 좋은 기운이 머물며 반대로 어둡고 칙칙한 공간에는 나쁜 기운이 쌓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현관의 조명이 망가졌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새 조명으로 교체하세요. 풍수에서는 조명의 역할이 그 어떤 소품보다도 중요합니다. 집이 밝고 환해야 비로소 풍수 소품들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금 항아리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강한 양의 기운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떠올려 보면 바닷물을 모아 뜨거운 태양 아래 증발시키고 남은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처럼 태양의 양기를 머금은 소금은 음습한 기운을 눌러주고 공간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관에 소금 항아리를 두면 금전운을 불러오고 나쁜 기운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무속 신앙에서는 소금이 귀신을 쫓는다고 여겼으며 외출 후 집에 돌아올 때 따라오는 잡귀도 소금 냄새를 맡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풍수적으로도 외출 후 집에 들어올 때 외부의 나쁜 기운이 함께 따라올 수 있는데 이때 현관에 둔 소금이 이를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 항아리는 크기가 클수록 좋은지 묻는 분들이 많지만 크기보다는 밝은 색상의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금 항아리를 두는 위치는 정해진 곳이 따로 없으며 본인이 느끼기에 음습하거나 기운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에 놓으면 됩니다. 소금을 자주 갈아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은데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소금이라면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수한 소금은 썩지 않으며 함께 있는 물질도 부패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현관에 작은 소금 항아리를 두면 집안의 재물도 쉽게 소멸하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될 것입니다. 돈을 부르는 현관 풍수. 세 번째 원칙은 풍경입니다. 여러분의 현관에는 맑은 소리가 함께하고 있나요? 사찰이나 기운이 좋은 공간에 가보면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내는 풍경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풍경의 맑은 소리는 정체된 탁한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나쁜 기운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풍경을 선택할 때는 흐릿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는 것보다는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는 풍경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에 설치할 때 크기는 크게 상관없으므로 마음에 드는 풍경이 있다면 꼭 걸어두고 현관을 드나들 때마다 탁한 기운을 맑게 정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은 그림과 거울입니다. 과거 대감집이나 기운이 좋은 집의 대문에는 멋진 나무와 향기로운 꽃을 두어 재물운이 머물도록 했습니다. 마당이 없는 집이라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에 꽃, 그림이나 액자를 두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 속 꽃은 노란색이나 붉은색이 가장 좋으며 선인장처럼 잎이 뾰족한 식물은 다툼의 기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물을 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들거나 죽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을 키울 자신이 없다면
꽃 그림을 걸어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꽃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물과 관련된 그림을 걸어도 괜찮습니다. 단, 이때 중요한 점은 물이 고여 있는 그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돈과 지혜를 상징하지만 고여 있는 물은 정체되어 썩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좋은 기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 흐르는 물이 담긴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을 현관에 두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미 정면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면 거울 앞에 관엽식물을 두어 기운을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거울을 측면에 배치하면 출세운과 건강운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거울의 크기는 너무 큰 것보다는 상반신 정도가 보이는 크기가 적당합니다. 간혹 좋은 풍수 아이템을 많이 배치하려다 보니 현관이 정돈되지 않고 정신없는 분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기본은 비움과 청결입니다. 특히 현관은 집안의 기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어느 곳보다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저분한 현관은 재물운을 끌어들이기보다 오히려 나쁜 기운이 쌓이는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부르는 현관 풍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안의 기운을 망칠 수도 있는 현관 풍수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하고 수정하여 불필요한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꼭 주의해야 할 현관 풍수. 첫 번째, 녹. 풍수에서 녹은 곧 독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대문에 녹이 슬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저 가문의 녹이 슬어 곧 망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현대 풍수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신발장이나 현관문에 녹이 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녹이 슬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좋으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기름칠을 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방치하면 집안의 운이 점차 쇠퇴할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신 후 반드시 현관문과 신발장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주의해야 할 현관 풍수. 두 번째, 물에 젖은 물건들. 현관의 물과 습기는 재물운을 막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물이 고여 있으면 썩고 악취를 풍기게 되므로 오히려 운을 흐리게 만듭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물은 항상 흘러야 하고 맑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물에 젖은 우산이나 우비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사용한 우산을 현관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우산을 보관해야 한다면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로 보관할 공간이 없다면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우산꽂이에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가기 전 버리려고 음식물 쓰레기를 현관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좋지 않은 풍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고여있는 물이자 이미 버려진 기운을 가진 물건으로 현관에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을 포함한 모든 쓰레기는 현관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작은 요소 하나라도 신경 써서 관리하면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좋은 기운이 머무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 할 현관 풍수. 세 번째, 신발 정리. 정리되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 신발은 현관의 기운을 어지럽히며 나쁜 기운이 머무르게 만듭니다. 현관은 재물운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첫 번째 공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물운이라면 깔끔하게 정리된 집과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집 중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신발을 둘 공간조차 없다면 재물운 역시 머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발이 더러워진 채 방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신발은 주로 신는 것 한 켤레만 현관에 두고 나머지는 신발장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다면 한 사람당 한 켤레만 현관에 놓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신발장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발장을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냄새가 쌓이지 않도록 하고
습기 제거제나 냄새 제거제를 활용해 습기를 방지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습한 기운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현관이 습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분리된 현관, 즉 신발과 공간이 따로 나뉘지 않은 구조는 풍수상 매우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냐고 묻는다면 죽은 식물을 두는 것보다도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좋은 기운은 정갈하고 깨끗한 공간에 머물고 나쁜 기운은 지저분하고 음습한 공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현관 풍수 요약, 돈을 부르는 현관 풍수. 밝은 조명, 현관이 밝아야 좋은 기운이 들어옴. 소금 항아리, 나쁜 기운을 중화하고 재물운을 불러들임. 풍경, 탁한 기운을 깨끗이 정화함. 그림과 거울, 노란색, 붉은색 꽃 그림 또는 흐르는 물 그림이 좋음. 주의해야 할 현관 풍수. 녹록이 쓴 현관문과 삐걱거리는 소리는 재물운을 막음. 물에 젖은 물건들, 젖은 우산, 우비, 음식물 쓰레기는 좋지 않음. 신발 정리, 지저분한 신발은 나쁜 기운을 불러옴. 가끔 집안 청소는 열심히 하지만 현관 청소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현관 청소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틀에 한 번은 반드시 현관을 청소하며 전과 후의 기운이 달라지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이 좋은 기운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의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정성껏 준비한 내용이니 꼭 실천하셔서 가정에 좋은 기운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실천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영상도 더욱 정성껏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